2026년 3월,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불붙은 이번 사태, 처음에는 며칠이면 수습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선은 하루가 다르게 넓어졌고 중동 13개국에 흩어져 있던 약 2만 1천 명의 한국인들에게도 마침내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랑맨입니다. 오늘은 무기나 방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낸 또 다른 힘, 바로 우리 외교의 저력과 국민의 생존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선언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까지 걸프 전역에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중동의 모든 경제적, 군사적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석유시설, 항만, 에너지, 설비까지 겨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죽자는 배수진이었습니다. 여기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란 없이 자신들의 생존도 없다고 판단한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부의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드론 공습을 14차례 감행했습니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도 바그다드 공항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습니다. 미국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을 격침시킨 것입니다. 승조원 약 180명 중 30여 명만 구조되고 14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전선은 이제 중동을 넘어 인도양까지 확대됐습니다. 처음에 중동 현지 교민들이 느꼈던 감각은 이랬습니다. 며칠이면 끝날 것이다. 예멘 사태처럼 국지전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하지만 전황이 하루하루 악화되면서 그 낙관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혼돈이 닥친 곳은 하늘길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중동 전역의 상공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두바이, 아부다비, 도하, 쿠웨이트시티.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취소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단 며칠 사이 중동에서 취소된 항공편이 1만 편 이상이었습니다. 덕분에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여행객들이 공항과 호텔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파격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 자국에 발이 묶인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 식비, 귀국 항공권, 긴급 비자까지 모든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겠다는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역시 중동 특유의 통이 큰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이 계속 닫혀있고 항공편이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던 분위기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공포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탈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상황 판단이 빠른 한국인 특유의 위기 대응 본능이 발동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교민과 여행객들은 대사관이 마련한 버스에 올랐습니다. 남쪽 국경 검문소를 향해 달리고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이집트로 넘어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전쟁 피난민들이 몰리면서 국경 검문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카이로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6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에 도착했을 때 한국 대사관과 현지 교민사회가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주이집트 한국 대사관은 숙소를 확보하고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현지 한인들은 발벗고 나서서 홈스테이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한국인 특유의 공동체 정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대피한 한국인은 최종적으로 113명이었습니다. 교민 62명, 미국 국적 동포 4명, 그리고 현지에 있던 당위 체류자 47명이 국경에서 합류했습니다.
전쟁 직전 이스라엘에는 단기 체류자를 포함해 약 600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탈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긴박했던 건 이란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이란에는 전쟁 발발 당시 교민 60여 명이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길은 완전히 막혔고 테헤란 곳곳에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주이란 한국 대사관은 이스라엘 방송국 건물이 폭격으로 불탄 현장에서 불과 2km 거리에 있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대사관 건물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육로 탈출이었습니다. 2026년 3월 2일 새벽 5시 테헤란 한국 대사관 앞에 교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대사관이 마련한 버스 2대가 이들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출발 직후 테헤란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교민들이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을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목적지는 이란 동북 쪽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이었습니다. 이동 거리만 1,2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3배가 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짙은 안개로 차량 속도를 줄여야 했고 라마단 기간이 겹치면서 낮에는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교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1박 2일의 고된 여정 끝에 3월 3일 저녁 마침내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뜻밖의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한국인 전용 검문소를 따로 마련해 준 것입니다. 수많은 국가의 피난민들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한국 국민만을 위한 별도 통로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과 사전에 발로 뛴 우리 외교관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긴박한 상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란인 배우자와 함께 탈출하던 교민 가족들이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이란 국적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벽이 가로막았습니다. 한국인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은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는 교민들의 선택으로 자칫 생이별이 발생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측과 긴급 협의가 시작됐고 약 1시간 만에 이란 국적 가족들의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가족 전원이 함께 국경을 넘었습니다. 국경을 통과한 뒤 교민들 중 일부는 그 자리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버스 안에는 이란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끌던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던 이기재 선수도 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터에서도 자국민을 지켜냈습니다. 탈출은 땅 위에서만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도 한국인 특유의 빠른 판단이 빛을 발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공간 중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이 좁은 바닷길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7%가 통과하는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틀어막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공습 직후 VHF 무선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한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선박들이 속속 속도를 줄이고 멈춰 섰습니다. 덴마크 대형 해운사 머스크는 즉각 희망봉 우회 노선으로 변경을 선언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한 척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눈에 띄는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해 항해하고 있던 이글벨로어호였습니다. 이 선박은 이라크에서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싣고 막 출항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하루 원유 소비량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봉쇄 경고가 내려지자 다른 선박들이 감속하거나 정지하는 동안 이 유조선은 반대로 전속력으로 속도를 올렸습니다. 실시간 선박 위치 추적 화면에는 다른 선박들이 제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이 배만 홀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이글 벨로어호는 봉쇄 직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고 인도양을 건너 충남 서산 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해운 커뮤니티와 외신에서 대담한 항해였다, 정확한 판단이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한국의 대응과 대비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형 해운사 CMA CGM은 이 위기를 돈벌이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중동 노선 고객사들에게 컨테이너당 2,000달러에서 최대 4,000달러의 전쟁 할증료를 갑자기 통보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두바이로 보내는 컨테이너 운임이 약 1,100달러에서 1,200달러 수준인데 할증료가 기본 운임보다 더 비싼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바다를 건너고 있는 화물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위기 속에서 빠르게 탈출을 결단한 것과 위기를 이익으로 전환하려 한 것, 같은 시간 같은 바다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는 전쟁이 무기와 전술의 문제만이 아님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전쟁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자국민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중동 13개국에는 여전히 2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단기 체류자만 4천여 명입니다. 외교부, 국방부, 국토부, 국정원까지 모든 관련 부처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군 수송기 투입도 즉각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200km를 달려 국경을 넘은 우리 교민들, 봉쇄 직전 해협을 돌파한 우리 선박,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만든 우리 외교관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 신뢰.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자랑맨이었습니다. 중동 교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